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TJ입니다. 자, 한 달여 만에 드디어 우주테크 산업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주테크 산업 밸류체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위성 통신 산업 그리고 위성 관측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회사도 한 두어 개 정도 찾았었고, 오늘 살펴볼 우주테크 제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살펴봤던 위성 통신이나 위성 관측 조각으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주테크 제조 부분 쪽에서는 스페이스X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스페이스X가 다 앞서 있는데 문제가 상장이 안 돼 있죠. 대신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은 다수의 업체들이 스페이스X가 커버하지 않고 있는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조금씩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도 계속 성장을 해가면서 결국은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영역으로 조금씩 넓혀가고 있어요. 결국 언젠가는 스페이스X랑 본격적으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산업 자체가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 어떤 업체가 스페이스X와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아니면 도태될지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업체들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슷비슷해요. 기술 수준도 비슷비슷한 것 같고, 자금력이 부족한 것도 비슷비슷하고, 가장 중요한 고객도 미국 정부 또는 미국 나사가 없으면 무너질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요약을 하면 기술력으로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는 업체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두 번째, 고객사는 대부분 미국 정부 또는 나사여서 미국 정부나 나사의 프로젝트 수주를 못하면 바로 회사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황. 마지막으로 비슷한 업체들 간의 합종 연행 또는 인수합병이 너무 빈번해서 어제 봤던 회사가 오늘 없어져 있고 사명이 바뀌어 있고 이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쪽 영역 투자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산업분석에서 회사를 찾고 회사 하나에 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캐시우드 스타일 있잖아요. 막 뿌려놓는 스타일, 이런 방식의 투자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주테크 제조 부분에서 회사 하나를 찾아서 투자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주테크 제조 부분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우주테크 제조 부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밸류체인 지긋지긋하시죠? 이거 C, P, N, T, 그리고 오늘 우주테크 제조 부분은 이쪽이죠. 터미널 영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시면 우주테크 첫 번째 영상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 그 첫 번째 영상이 가장 엑기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주테크 제조 부분은 정리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발사체. 그러니까 지구에서 발사체를 이렇게 우주로 발사를 하죠. 이 영역. 그 다음에 발사체 안에서 이렇게 위성 같은 게 이렇게 궤도상에 뿌려져 나오겠죠. 위성이나 궤도 운송선, 탐사선, 우주 정거장.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주상에 떠다니는 기기들이죠. 그리고 여기가 달이에요, 달. 달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착륙성이나 로버가 이제 달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ISRU. 그러니까 달 현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구조물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테크 제조 부문에 있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하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네 가지를 다 하고 있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난 한 2, 3주 동안 살펴봤던 위성 통신이나 위성 관측 이쪽 관련 사업자를 제외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쭉 뿌려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회사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발사체 쪽. 이 영역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회사들이죠. 로켓넷 굉장히 핫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거고. 파이어플라이도 얼마 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엄청 올랐었죠. 지금 물론 좀 많이 빠졌지만. ULA는 전통적인 강자죠.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의 합작사. 그리고 스페이스X, 아마존 블루 오리진,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한테 이 발사체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익숙한 이유는 우주테크 산업 중에서 위성산업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그리고 어찌 보면 이쪽 영역 있잖아요. 2번, 3번, 4번. 여기는 대부분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만큼 아직은 시장이 너무 작고, 상업화 시기를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최소한 10년 이후 정도는 돼야 이게 상업화가 가능한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죠.
그리고 이쪽 영역에서는 아직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 사업자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는 우리가 숙지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이런 업체들이 거의 급등을 할 거니까 우리가 미리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기 로켓랩 있죠, 로켓랩. 로켓랩은 물론 발사체 제작하는 회사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성 버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성 버스가 뭐냐면 위성을 띄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위성을 못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성을 띄우자니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냥 센서 하나만 붙여서 그 센서를 활용해서 데이터만 수집하면 되는데 위성까지 만들어야 돼?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업체를 노려서 로켓랩에서 위성 껍데기만 만드는 거죠. 위성 껍데기만 만들어서 고객들을 모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위성 껍데기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렌즈만 붙일 애들 렌즈 붙여. 센서만 붙일 애들 센서만 붙여. 그래서 같이 위성 하나를 공유하자. 이런 거예요. 위성 버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로켓랩에서 위성을 우주상에 띄울 거고 그리고 위성이 작동할 수 있도록 태양열 전지판 뭐 이런 거는 다 로켓랩에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고객사들은 필요한 부품만 거기다가 임대 형식으로 공간을 빌려서 꽂아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들은 위성 하나를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사업 모델 자체는. 근데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죠. 어찌됐건 위성 껍데기를 로켓랩에서 만드는 상황이니까 고객사들이 로켓랩의 위성 껍데기에 맞춰서 센서나 렌즈를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사업체들마다 원하는 높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관측 데이터가 필요한 고객들은 뭐 고도 한 10,000km 위에 위성을 띄워야 되는데 뭐 센서만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는 그냥 5,000km 위에만 띄워도 충분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념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막 활성화되고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주 견인 택배. 뭐 우주에서 견인도 하고 우주에서 택배도 하는 뭐 이런 사업인데 지구상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요. 위성 견인이라는 거는 일부에서는 위성 택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위성 사업자들이 위성을 만들어서 추진체 업체들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위성을 우주상에 보내달라고. 근데 추진체를 만드는 업체들은 위성 하나만 가지고 띄울 수는 없잖아요. 우주상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물론 로켓랩 같은 경우는 위성 업체 하나만을 위해서 로켓을 띄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추진체 하나에 위성이 굉장히 많이 실려요. 근데 위성마다 원하는 고도가 다를 거잖아요. 어떤 위성은 뭐 고도 10,000km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야 되고 어떤 위성은 고도 5,000km 위에서 지구 궤도를 빙글빙글 돌아야 된다. 근데 이 추진체가 이 모든 걸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추진체 내에 견인선을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견인선 내에 위성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체가 일단 우주상으로 쭉 올라가면 견인선이 우주 공간에 쫙 뿌려져요. 그리고 견인선 내에 위성들이 있잖아요. 이 견인선이 각 위성들이 위치해야 될 고도까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성을 하나하나씩 내려주는 거고요. 이게 위성 견인 또는 위성 택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우주 택배는 뭐냐? 위성이 우주상에서 돌다 보면 어느 순간 연료가 떨어져서 수명이 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구상에서 우주 택배하는 회사가 그 위성으로 쭉 가서 연료를 보충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위성이 돌다 보면 궤도에서 살짝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궤도도 원상태로 다시 복귀시켜주고 또는 위성이 고장났을 때 우주 택배하는 회사가 가서 위성 수리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우주 택배예요. 그리고 이 우주 택배라는 개념이 나중에 인류가 달 개발해서 달에 사람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지구에서 화물이나 필요한 장비 같은 것도 달로 이렇게 보내질 텐데 이런 일도 하는 게 우주 택배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로켓랩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어플라이. 파이어플라이도 보면 로켓랩이 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 파이어플라이는 추가적으로 달 착륙선도 만들고 있고요. 파이어플라이가 어떻게 보면 민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해서 임무까지 수행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3번 영역 있잖아요. 여기 3번 영역. 착륙선이라 로버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아스트로로빅 테크놀로지 여기 비상장 회사인데 이런 회사도 있고 인투이티브 머신스 이런 회사도 있는데 상업회사 최초로 달 착륙을 시도했던 업체는 여기 아스트로로빅이에요. 근데 달 궤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통신이 끊겨서 실패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인투이티브 머신이거든요.
얘네는 두 번 달을 보냈는데 첫 번째는 고도 계산을 잘못해서 실패했고 두 번째는 착륙을 하긴 했는데 약간 기울어져서 착륙만 성공을 했고 임무는 수행을 못했어요. 하지만 파이어플라이는 착륙에도 성공을 했고 달 표면에서 임무 수행까지 완료한 그런 유일한 민간 회사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한테 로켓넷 다음으로 어찌 보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가 파이어플라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번 영역 우주 정거장이나 궤도 운송선 이쪽 보면 처음에 살펴봤던 발사체 만드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부를 특화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모멘터스라는 이런 상장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우주 택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4번 영역으로 가보면 레드와이어 스페이스라는 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현지 우주 공간에서 또는 달 표면에서 자원을 가지고 구조물을 직접 설치한다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비상장 회사지만 로키드 마틴의 자회사 허닙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성이나 달 표면을 뚫는 채굴용 드릴, 채굴 장비를 또 개발하는 회사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비상장업체, 상장업체들이 있는데 상장업체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딱 5개 업체만 남아요. 로켓넷, 파이어플라이, 모멘터스, 인투이티브 머신스, 그 다음에 레드와이어. 이 5개 회사 중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기 가운데 있는 모멘터스 있잖아요. 이 회사의 사업 모델 자체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발사체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파이어플라이나 로켓넷. 이 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 영역이어서 결국은 얘네들한테 먹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투이티브 머신 여기 있잖아요. 파이어플라이가 이미 이 회사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긴 한데 만약에 세 번째 달 착륙선을 보내는데 이게 착륙에도 성공하고 임무 수행에도 성공했다. 그때는 또 주가가 날아갈 거잖아요. 그리고 또 조만간에 세 번째 탐사선을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살려놓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 레드와이어 이 회사는 사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형태의 회사거든요. 이 회사 저 회사 여러 회사가 모여서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커가고 있는 회사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주테크 제조 부분이 어떤 영역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지 지금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레드와이어는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인수합병을 한다고 하니까 이 회사 자체가 그 중에 어떤 기술이 어떤 사업이 터질지 모르니 여기도 좀 버리기는 애매하고 그 다음에 로켓넷은 지금 핫하고 파이어플라이도 지금 핫하고 물론 이 두 회사도 지금은 소형, 중형 추진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얘네들도 중형 또는 대형 쪽으로 추진체를 확장을 할 거잖아요. 그때는 스페이스X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겠지만 아직은 틈새 시장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또 들고 가야 될 업체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주테크 제조 부분을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로켓넷, 파이어플라이, 인투이티브 머신, 레드와이어 이 4개 회사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비중이 파이어플라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비중을 대략 보면 파이어플라이가 한 3 정도, 그 다음에 로켓넷이 한 2 정도,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 1, 레드와이어 1, 그리고 전체 투자 금액은 제가 일반적으로 한 회사 투자할 때 딱 그 금액만큼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금액을 2대 3대 1대 1로 분할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제가 캐시우드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죠. 여러 회사에 비슷한 금액을 쫙 뿌려놓고 그 중에 하나 아니면 2개 회사가 급등을 해서 나머지 회사가 폭망을 하더라도 그 두 회사 때문에 투자금 플러스 몇 배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투자 방식. 캐시우드가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들 사업자 중에서 일부는 지금 상업화가 돼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상업화 시기가 지금부터 한참 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서 뭐 한두 달 뒤에 수익을 내야지 이런 접근법으로 투자할 거면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소액이라도 투자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그냥 뿌려놓으시고 쳐다보지 마시고 한 5년 뒤에 계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형태의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달여
동안 우주테크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걸로 우주테크 산업은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제약 유통 쪽 산업을 분석해 볼 생각이거든요. 그 이유가 제약 유통이 너무 어려워요, 미국이. 우리하고 체계 자체도 다르고. 근데 미국의 제약 유통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여기보다 또 재밌는 투자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투자했잖아요.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사람들이 보험회사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전형적인 제약 유통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바이오주 투자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약 개발 관련해서.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에서 FDA 승인도 받고 삼상 임상 실험까지 통과하고 신약까지 만들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게 다 이유가 이 제약 유통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서거든요. 근데 미리 겁주는 것 같지만 제약 유통 산업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워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또 같이 공부해 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